윙. 이 맛있는 버팔로 치킨 윙 날개살이요. 사실은 저 버팔로 윙 먹었어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뜨겁고 매운맛이요. 여러분은 이보세요. 네, 뭐라고요? 버팔로 윙 아니에요. 그런 날개가 아니라고요? 비행기요. 비행기 날개요? 네. 알겠어요. 좋아요. 시작해볼까요? 해봅시다. 비행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셔도 날개가 항공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아시죠? 어쨌거나 새들이 쓰는 방법에서 차용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벌레를 먹고 움직이는 항공기는 참 가관이겠죠? 어서 탑승하세요. 보잉 기종으로 타시는 거 맞죠? 빠져버린 날개 깃털 개수를 세는 것 말고 엔지니어들이 기존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던 큰 부분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항공기 날개였습니다. 정말 움직이지 않을까요? 항공기 날개는 펄럭이지 않겠지만 분명 접혀지기는 합니다. 사실 접혀지기에 상당히 가파른 각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또 항공기 날개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비행하려면 얼만큼 접혀야 하는 걸까요? 항공기 날개 좌석에 앉아 멋진 경치를 본 경험이 있다면 터뷸런스가 생겼을 때 날개가 위아래로 들썩거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른다면 겁이 날 수 있어요. 특히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는 분이라면요. 날개가 나뭇가지처럼 우두둑 부서지려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아요. 날개는 고장나려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날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항공기 날개를 부러짐 없이 구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가 공기 중에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항공기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상당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완전 뻣뻣하게 제작하는 대신에 최신 항공기들은 스프링처럼 기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자동차 충격 흡수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충격 방지턱을 넘어갈 때 흡수제가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해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 충격이 없었던 것처럼 결코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만약 항공기 날개를 구부릴 수 없다면 심지어 아주 약간의 터뷸런스조차도 기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항공기를 조종하기는 더 어렵게 되겠죠. 특히 대형 여객기에서는 더더욱요. 접히지 않는 뻣뻣한 날개 구조는 부러지기가 더욱 쉬울 거라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물론 드시고 계시던 탄산음료와 뿌레젤 과자는 여러분의 머리 위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한테까지 흩뿌려지게 될 겁니다. 그 남자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걸요? 이걸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진이 나면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쪼개질 테지만 나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목재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목재가 부러지는 대신 잘 휘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는 지진 전문 건축가들이 더 유연한 구조를 찾는 데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직적인 힘으로 진동에 저항하는 대신 말이죠. 이는 균열을 유발하는 진동이 아니라 건물의 흔들림을 막기 위한 진동입니다. 다음번에 친구랑 이걸로 내기를 하게 되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물론 여러분도 뮬란이 최고의 디즈니 공주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자기 주장을 밀고 가기보단 대세를 따라줘야죠. 미안해요, 엘사? 하지만 항공기 날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유연성을 유지하는 걸까요? 매번 항공기가 급격하게 항로 변경을 해야 할 때마다 정확한 각도로 구부리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수천 톤에 달하는 항공기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계속 유연성을 유지하면서요. 글쎄요. 최신 항공기들은 날개 부분에 몇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질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항공기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초 복엽기 시대에 직접 비행해 보셨던 게 아닌 이상 여러분이 탑승하는 모든 항공기에 이 재질이 들어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항공기를 재활용한 사이다 캔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들이는 건 아니에요.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알루미늄이란 알루미늄과 아연의 합금입니다. 가끔씩 다른 물질인 구리, 마그네슘, 그리고 납도 함께 들어갑니다. 납이요? 비행기예요? 맞아요. 이 과정은 물질을 철만큼 강하게 하지만 훨씬 가볍게, 훨씬 구부러지기 쉽게, 그리고 녹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제 세금 신고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순진하시네요. 날개의 튼튼함 외에도 또 한 가지 강점은 뼈대로도 알려져 있는 항공기 날개 길이를 커버하는 금속바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날개를 지탱하는 목적, 상공에서는 동체로서의 목적입니다. 이 뼈대의 정확한 디자인과 숫자는 제조사에 따라 설계하는 항공기 기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뼈대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항공기의 다른 부분들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완전 낯선 원재료가 안 쓰였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산 F-15 이글 같은 몇 가지 전투기는 티타늄 뼈대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새로운 항공기는 특별하게 설계된 합성 원재료를 섞었습니다. 탄소 섬유와 케블러와 같은 물질들이 함유되기도 하는데 이는 경찰들의 방탄조끼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공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탑재된 항공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테이저건을 맞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정신 차렸을 때 국토부 직원이 여러분에게 상태가 멀쩡한지 신문하러 올 거예요. 충격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날개가 흔들리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이니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는 유일한 경우는 해당 항공사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안전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일 뿐입니다. 항공기 종합 테스트 및 검수를 규칙적으로 고려해서 비행에 위험할 정도로 기준 미달인 항공기가 상공에서 나는 일은 절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인공물체가 비행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선과 열기구는 분명 날개가 없어서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헬리콥터는 어떨까요? 프로펠러는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날개 아닌가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항공기 날개와 마찬가지로 헬리콥터 프로펠러도 100% 뻣뻣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상에서 조금 더 잘 휘어지고 아래로 축 처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항공기 날개가 그러하듯 동력을 냅니다. 운항 중 위쪽으로 향하는 양력 때문에 프로펠러는 쭉 펴지고 기체의 무게는 가운데로 쏠리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유연성은 항공기의 날개와 같은 목적을 수행합니다. 바로 진동을 줄이고 항공기 조종을 더 쉽게 하려는 목적이죠. 항공기 날개에 있어서 프로펠러는 보통 알루미늄, 탄소 섬유 또는 케블러로 만들어지며 프로펠러 전체를 관통하는 뻣뻣한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대서양을 건너 항공기를 탑승하신다면 날개가 약간 흔들리는 게 보여도 겁먹지 마세요. 불안해 보일 수 있어도 실은 설계한 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고공 비행하는 항공기 날개가 더 이상 아침밥을 안 먹고 온 것처럼 보이진 않죠? 여러분이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F-18 전투기를 몰고 싶나요? 아니면 보급기로 더 속도를 내보고 싶은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벌써부터 짐 싸러 가지는 마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비디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즐기세요.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